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김 작가가 질문으로 놓고 해주겠습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그 소주나 맥주병에 보면은 빈병 보증금이 써 있잖아요. 예. 소주는 100원이고 맥주는 13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빈병 보증금이 전보다 올랐다고 식당에서 소주나 맥주 가격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식당에서 마신 소주나 맥주 빈병을 집에 가져와도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제가 아는 한 빈병 보증금이 올랐다고 식당에서 소주 맥주 값을 올린다. 이거 불법이고요. 왜냐 그러면 보증금이 오르는 거하고 소주값 오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병 오르는 거는 제조회사에서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식당에서 마신 소주나 맥주 빈병을 집에 가져와도 될까요? 만약에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을 갖다가 계산하지 않았다면 집에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에피소드인데, 공병을 모아갖고 날 잡아갖고 이제 주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캔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리사이클 하는 데 갖다 주면 돈으로 쳐주거든요. 한국 분 중에 누가 이제 이렇게 맥주병, 소주병을 모아가지고 들고 갔대요. 낑낑거리면서. 하루에 30개밖에 안 된다 그러네요. 그게. 그래서 하루에 30개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공병값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 이게 뭐 얼마 남지 않는 거라서 우리가 돈 계산해 주면, 만약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과태료물인데요. 벌금이래요.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증금이 전보다 올랐다고 그걸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가격 올리는 식으로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사이클을 해가지고 제조회사가 그만큼 병 비용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소주값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내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그만큼 병 만드는 가격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가 듣기로는 1,0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또 기업들에게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금 질문하신 내용 답부터 드리면 소주나 맥주 빈병 집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핸드백에 넣어 가셔야 되겠죠. 은진 씨 술 잘해요? 술 못하죠. 아직 청소년이라서. 그래서 빈병 보조금은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리사이클 한다고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내놓으시면 그 빈병 값은 누가 받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축구 대표팀의 적폐가 뭡니까? 네, 그 축구 대표팀이 어제 스위스에서 모로코와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예. 어제 1대3 완패를 당하면서 또 7일에 러시아와 평가전에서 또 2대4로 졌는데, 예. 2연패를 당하면서 네. 축구 팬들의 실망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또 축구 팬들은 또 축구협회가 또 운영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또 적폐라고 표현을 하는 일부 팬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우리 박민 기자한테 농담으로 주유소에 가면은 바람 놓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 거품 풍선, 이걸 갖다 바람 풍선 허수아비를 갖다가 수비수로 내세우자 그랬잖아요. 차라리. 네. 우리 수비하는 걸 보면 축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선수들이. 네, 맞습니다. 그죠? 사실 모로코와 평가전에서는 전반 10분 만에 2골을 내줬고요. 예. 또 러시아와 평가전에서도 무려 4골을 헌납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비 진영에서 정말 주유소에 있는 인형처럼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또 팬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히딩크 감독도 그렇죠. 이런 대표팀을 보고 희망이라도 있어야 뭐 올지 말지 고민을 할 건데, 이렇게 된 팀을 갖다가 몇 개월 만에 러시아 월드컵에 어떻게 데리고 나가서 8강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8강도 그렇고 바로 예선 탈락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도 2002년에 뭐 4강 신화를 썼고요. 사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더라도 좀 그런 성적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냉정하게 봐서. 그리고 지금 이대로 본선에 갈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예. 이대로 갔다가는 그 승점 자판기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도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국가의 축구 대표 선수라고 하는 이 그 팀이 이렇게 들쑥날쑥 경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일관돼야 되고 우리 해외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국가의 팀력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도대체? 네, 군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 죽기 살기로 할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또 그 축구 전문가들하고 제가 오늘 또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그 기술이 부족합니다. 사실 개인 기량이 부족하면 팀으로 뭉쳐서 이겨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한국 축구는 팀도 없고 또 개인만 존재하고요. 또 예. 말씀하신 대로 정신력 측면에서도 정말 또 국가를 위해서 좀 혼신을 다해서 뛸 필요가 있는데 네. 좀 안이한 마음으로 뛰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아이고, 뭐, 질타만 한다고 비난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정도로 프로축구라든지 월드컵에 열정을 보여줬으면 선수들 개개인이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아니더라도 많이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화제를 외국 선수로 한번 돌려볼게요. 메시하고 호날두 선수 다 월드컵에 나가게 됐다고요? 네, 우선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는 또 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오늘 에콰도르와 남미에선 최종전에서 3대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네. 남미에서는 1위부터 4위까지 본선에 직행하는데 네. 또 6위였던 아르헨티나가 3위로 예선을 통과했고요. 예. 그 메시 선수가 오늘 또 3골을 몰아치면서 조국을 월드컵으로 이끌었습니다. 예. 그 포르투갈 호날두 선수도 월드컵에 나서게 됐는데요. 예. 포르투갈도 오늘 유럽 최종전에서 스위스를 꺾고 예. 또 1위로 본선에 오르면서 또 러시아 월드컵에서 슈퍼스타 메시도 호날두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진행 중에 있죠. NC 소프트하고 롯데하고 그죠? 네, 그 롯데와 NC가 네. 6시 30분부터 마산구장에서 준플레이오프 3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 양 팀은 1승 1패로 맞서 있고요. 네. 오늘 3차전에 롯데는 그 송승준을 NC는 맹십 선수를 선발로 기용했는데 네. 또 NC가 1회말 현재 3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예. 그 NC 스크럭스 선수가 1회 2사 1루에서 예. 투런 홈런을 터뜨렸고요. 예. 또 이어서 볼넷 2개가 이어졌고 또 권희정 선수가 적시타를 보태면서 또 초반이지만 NC가 3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 진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내셔널리그 챔피언은 누가 될 것 같고 아메리칸 리그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네, 현재 그 LA 다저스가 그 챔피언십에 올라 있고요. 네. 또 반대편에서는 시카고 컵스와 워싱턴인데 그 현재 2승 1패로 시카고 컵스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현재 휴스턴이 올라와 있고요. 예. 또 반대쪽에서는 뉴욕 양키스와 클리브랜드가 2승 2패로 맞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 소속팀이 LA 다저스다 보니까 예. 국내 팬들은 또 다저스를 응원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렇겠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이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여의도 막내분들 젊은 생각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분 젊은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들은 다 잘 보내셨어요?
네. 이준석 의원은 어제 지역구 도셨어요? 저야 뭐 대목이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돌았죠. 네. 안희정 의원이 나온다는 풍문이 돌던데 어때요? 안희정 지사는 안 나오실 겁니다. 안 나와요? 네. 그건 뭐 사실 거기 김성환 구청장이 초청해서 왔다고 이제 본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원하러 온 거지 뭐 출마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혹시 저쪽 이준석 의원하고 네. 붙을 생각은 없죠? 뭐 노원에 제가 연고가 없어서 아쉽네요. 네. 지난번 연고 없이도 이동학 씨는 오더라고요. 예. 저는 뭐 좀 다른. 안철수 씨는 뭐 연고가 있어서 갔습니까? 네. 자, 이 바른정당 이야기부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 보수 참 이 두 정당에게 보수를 붙이기가 좀 그런데 바른정당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이제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는데 예, 교섭단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글쎄요. 교섭단체라는 게 사실 20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당이 받는 혜택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에 또 발목 잡히면 당이 하고 싶은 건 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바른정당이 뭐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자꾸 이제 발목이 잡혀서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히려 이제 뭐 한번 겪어본 일이니까 뭐 이번에 나가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할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 생각은 보수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적폐라는 이름 하에서 보수가 지금 맹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당시 논리가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게 사실 분열하면은 뭐 지고 합치면 이긴다 뭐 이런 논리가 흩어지면 죽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 제대로 작동했으려면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이제 180석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제 선거 문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합친다고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분열한다고 꼭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유승민 의원 이야기를 조금 또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될 게 차기 대표 유력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자강론입니다.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근데 어제 국민 포럼입니까? 거기에 안철수 대표하고 나란히 나타나셨어요. 선거구제 이야기하는 와중에. 유승민 의원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서 대표가 된다면 바른정당을 어떻게 끌고 가고 국민의당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점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국민의당하고는 유승민 의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보에 대해서 관점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당 쪽에서 어떤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은 유승민 의원이 같이 뭐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해서 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뭐 당을 합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뭐 어느 당과도 연대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을 바탕으로 이제 뭐 합당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고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 이제 친박 청산을 하면은 뭐 그 통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언론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바른정당에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통합의 조건으로 친박 2명 청산 및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 그 새누리당을 나올 때의 이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청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통합의 명분과 나올 때의 명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제 분당 이후에 오히려 더 수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 체제가 지금 과거 그러면 친박 체제보다 나은 체제냐에 대해 가지고 전혀 확신도 없고 앞으로 혁신을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지금 뭐 친박 2명을 뭐 쳐낸다고 하는 그 요식행위조차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하는 건 말이 매일 바뀝니다. 친박은 양아치라고 했다가 이제 뭐 친박 쫓아낸다고 했다가 그때는 친박 다 안고 가자 그랬다가 최근에 보면 또 뭐 당대당 통합이 말이 되냐 개별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오늘은 보니까 당대당 통합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원래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하고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소위 아까 어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말 바꾸기 정치를 비판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의당이 말이죠. 지금 호남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원심력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리 가버리고 만약에 안철수계로 이렇게 남는다면 거기도 이제 짜글러진다면 안보적 관점에서 유승민 의원하고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보세요? 그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있었던 호남 지역구 정당 플러스 안철수 의원을 위시한 이 비례 세력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수도권 세력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중에 소위 말하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나 비례 의원들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희 당과 사상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뭐 김성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나라당 시절부터 어떤 바른정당 계열의 인사들과 많이 교류했던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예, 저도 김성식 의원 잘 알고 있는데 저한테 많이 삐져 계세요. 지금. 자, 이제 장경태 의원은 저 위원한테 말씀을 여쭤봐요. 방금 우리 이준석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통합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른정당이 창당 명분을 스스로 부정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정농단 세력이 버젓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있는 상황에서 네. 거기서 통합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결국 소위 이제 곡간이 많은 곳에 찾아가고 싶은 정치인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어찌됐건 야당 생활이라는 게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뭐 항상 굶주려야 되고 더 허리띠 졸라매고 더 네. 아낌없이 동료들과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거대 여당에게 사실 대적하기 쉽지 않은데 소위 이제 특정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께서 네. 20석의 바른정당에서 아마 있으시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마 예. 본인이 희생하거나 본인이 허리띠를 졸라매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마도 이제 통합의 흐름으로 바른정당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예. 사실 국민들의 안목이 많이 높아졌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예. 총선에서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분당, 소위 탈당이었죠. 그 당시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탈당하시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일관된 어떤 정책과 선명성의 지지를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과연 바른정당이 보수정당으로서 경쟁력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실 당 대표 이해운 대표가 좀 버텨줬다면 예를 들면 좀 더 예. 바른정당의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러지 못해서 좀 어떤 기회를 못 살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바른정당의 의원님들도 좀 더 여유 있게 정치적인 좀 대승적 차원에서 예. 너무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 비유하자면요. 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3당 합당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보수 쪽에서는. 근데 그 3당 합당에 꼭 참여해야 될 이유는 명분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왜냐하면 정치적 야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꼭 그거 합당에 참여하고 뭐 정치공학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가셨어요. 원래 그 예를 들어 자신을 공천 준 김영삼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그렇죠. 따라가서 3당 합당에 참여했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계셨겠습니까? 그거는 예. 결국 어떤 정치의 어떤 지점에서는 예. 대세냐 아니면 소신이냐 이런 것에서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항상 소신의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 그저께였나요? 정태욱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그러셨어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소위 말해서 보수나 중도 계열이 한번 서로의 연대나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봤더니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 개인에게 만약에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서 만약에 제가 제시하는 통합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네. 세 당이 합쳐가 통합 전대를 한다면 저는 가능합니다. 통합 전당대회 한다는 조건은 그런데 뭐냐면은 네. 당장 홍준표 대표가 사퇴해야죠. 예. 만약 진짜 통합이 보수 통합을 위한 어떤 진정성을 본인이 보이려면은 홍준표 대표가 계급장 떼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나는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걸 버렸다. 예. 그럼 바른정당도 와가지고 한번 같이 붙어보자라고 한다면은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그 추석 때 대구의 민심을 잠깐 들어보면 유승민 의원이 대구 쪽이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 중심의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보수의 대구의 민심을 얻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예측이 제가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바른정당의 어떤 어떤 모토 이거는 충분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불지피느냐 이게 이제 걱정인 것 같고 호남 쪽 이야기를 보면 우리 장경태 의원께 여쭤봐야 될 거는 지금 민주당은 뚜렷하게 정책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어제 박상병 박사가 지적하신 말씀인데 너무 청와대에서 해야 될 일을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정 간의 어떤 역할 구분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청와대는 어찌되었건 지금 국정 운영을 안정화시키는데 먼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국정 철학을 반영시키기에는 너무나 이 국정농단에 의해서 정부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정부의 움직임보다는 좀 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예. 당의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을 통해서 현재 정부의 어떤 그 정책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바른정당
바른정당에 대한 예측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미 9월에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가 없어지면서 네. 사실 분당이 이미 예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2달간의 그 비대위원장도 수락하지 못하는 그 통합파 세력이 11월에 유승민 당대표 체제의 출범을 사실 가만히 기다려줄까 이런 생각은 다들 누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4부로 돌아오면서 정치에 나가야 할 방향, 양당제, 다당제 이 문제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